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 논에 포탄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해 용문산 군 사격장의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40여 년간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격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양평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해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전승희 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승희 의원은 용문산 사격장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와 빈번한 오발 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하여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민관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시와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의 민관합동 결의대회를 통해 화성시 동탄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의 철도 연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성시가 지난 20일 안성 맞춤랜드 야외 무대에서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와 함께 민관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 시, 군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와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고 사업비는 약 2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으로 지난 1월 1차 민관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차 합동 결의대회는 4개 시군과 안성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비롯해 이규민 국회의원, 김보라 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성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조천호 집행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철도 홍보 영상 상영, 어린이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수도권 내륙선이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2차 민관합동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한 발 더 나아갔다며 19만 안성 시민의 염원인 철도 구축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와 합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이어서 광명시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2020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시민들이 직접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또 여러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찾아왔는데요. 그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한 광명시가 지자체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즈는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1년간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쓴 지자체, 기업 등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수원시, 제주도 등이 지자체 부문에서 수상을 했었지만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성해 활동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찾아가는 기후변화 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줄이는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 사업과 수도권에서 첫 기후에너지 센터를 설립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로서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광명형 뉴딜 통합을 추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세우고 심한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소식입니다. 양주시 대모산성에서 다양한 형태의 목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양주시는 출토된 목기류 유물들의 고고학적 분석을 토대로 고대 문자 연구 등 다양한 학술 분야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양주시가 양주 대모산성 내 집수지에서의 발굴 조사를 통해 낙죽기법의 목부재 한 점 등 여러 형태의 목기 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양주 대모산성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호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제10차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양주 대모산성의 집수지 하단부에서 대나무 등의 인두를 지져 글자를 새기는 낙죽기법의 목부재 한 점을 포함한 유물 다수가 출토됐습니다. 이외에도 나무 숟가락, 목재 그릇, 도구형 목기 등이 출토됐으며 조사단은 목기류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발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 보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시는 출토된 목기류 유물들에 대한 고고학적,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해 명확한 기능과 성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낙죽기법으로 글자가 새겨진 유물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고대 문자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목기류 유물의 출토를 통해 삼국시대 양주 지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종합정비를 통해 연차별 발굴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